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서 잠깐 자전거 타는 시간에도 뭔가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걸어오는 게. 뭐 차 타고 출근하는 것보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출근하는데 그 걸어오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걸 얻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걸어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건강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다. 건강하게 살려면 지혜를 발휘해라. 지식만 갖고 건강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는 건 아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 좋다는 약, 그 다음에 영양제,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는 비법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 다 지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아마 6,000살까지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6,000살, 100살이 아니라.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도 사망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환자 수도 늘어나요. 오늘 이렇게 두적거리다 보니까 60년대의 평균 연령은 23세였대요. 그런데 2024년도에 평균 연령을 보니까 45세입니다. 45세. 그리고 2070년도에는 58세가 된대요. 평균 연령이. 이야, 참 깨림칙한 나이입니다. 이제 사람이기에 생각하는 문제, 머리의 문제와 몸을 만드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 생각하는 머리의 문제는 어릴 적에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학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냥 가정교육 마치고 학교교육 끝나면 그냥 학습활동이 끝난다. 요거 대단히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몸을 만드는 거, 몸에 좋은 운동과 몸에 좋은 음식과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양제와 건강 지키는 비법들이 있어. 어떤 공부를 할 것이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어떤 운동을 할 것이며 이거 역시 선택하는 거, 이것도 오이시덤, 지혜입니다.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도 실천 방법도 오이시덤, 지혜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이런 것 선택하는 것도 이 지혜의 영역입니다. 또 생각하는 거, 마음의 문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평생학습해요, 책을 읽어요, 사회활동해요, 자연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얻어야 하냐면 비교 욕심을 줄이고 미움, 분노, 원망을 줄이는 방법, 불평불만을 줄이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용서 비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운다. 그걸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요령을 배우는 거, understand, 역지사지, 이게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한 거, 우리 몸에 약 60쪽의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원하는 먹이를 먹는 거, 그 먹이를 선택하는 거, 먹을 거리 많습니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인조식, 자연식, 생채식, 또 세부적으로 하는 서양식, 중국식, 일본식, 크게 나눠서 자연식과 인조식. 우리 몸이 자연식을 원하고 있어요. 자연식 중에
내 몸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찾아서 먹는, 그것도 오이슬람 지혜의 영역이에요. 사람도 자연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인조식품을 줄여라. 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 찌꺼기가 늘어나.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로 면역력을 다운시키는, 저하시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들어온 질병이야. 나도 모르게. 그게 10년, 20년 들어온 질병이니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니 나도 모르게 내쫓자 하는 그거 역시 오이슬람 지혜의 영역이에요. 이걸 무슨 뭐 단숨에 그냥 조지자라고 얘기해서 뭔가 그냥 몰아치는, 이것도 잘못된 거다. 제가 여기 조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 한글날인데 10월 9일 한글날인데 내 친구가, 군대 생활하던 친구가 그걸 보내줬어요. 우리말이에요. 조지다. 나쁜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어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쓴 겁니다. 조지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롭다가 반대가 어리석으니까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 구분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빌 거 용서빌어서 마음이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뭐 좋은 일 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가볍고 상쾌하잖아요. 그렇듯이 비교 욕심을 줄이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은 아주 몸이 가볍습니다. 새털같이 가벼워요.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이고지고 안고 양손 주머니까지 가득 채우고 무겁게 살아가 인생을.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비교, 욕심,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거 다 버리고 가볍게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내게 맞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최선의 먹을거리를 선택해서 이걸 실천하는 것 역시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비교 욕심이 가득한 채로 미움 분노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실행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오류를 범하는데 그 오류를 범하는지도 못하고 몰라요. 그리고 한계를 넘었으면 후회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잃는 겁니다. 신뢰를 잃는 거고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요? 건강한 삶과 아픈 삶의 차이는 마음은 비교 욕심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육체, 이건 음식이죠. 내게 맞춤식으로 먹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 그러나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얕은 질병을 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깊은 병에 걸려서 깊은 병을 가지고 그것과 싸우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 역시 지혜의 영역이에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죽했으면 인간 생로병사 중에 오복 중에 맨 마지막 무지리종 고정명,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세상 가는 복이 5번째.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아픔 없이 살다가 아니라 아프게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세상 가는 게 아니라 인상 쓰고 찡그리면서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픔을 달고 살다가 그냥 찡그리고 인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 세상 가는 것이 5번째 복이라 라고 선정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은 누구도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기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내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거 역시 오시덤 지혜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게 맞는 건강법을 스스로 노력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내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걸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건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체득한 이런 오시덤 역시 지혜의 영역이에요. 정리하면 건강은 자연식, 생식과 생채식,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 그 중에 가장 으뜸이고 고급진 음식이 오행생식, 그것으로 지킬 수 있고, 건강은 아무거나 먹는 것 역시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서는. 두 번째 이해가 있죠? 세 번째, 가공식 인조식품을 먹으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복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아픔 없이 살다가 여기는 아픔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복과는 멀어진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하체, 근력 위주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상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 역시 오시덤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알칼리성 음식을 적극 활용하라. 이것은 정상 체액을 유지하기 위한 오시덤 지혜의 영역이에요. 왜? 알칼리성 음식을 먹으면 산성도, 체액 산성도를 막고 염증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삶의 기본 요건이 충족돼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정상 체액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 자연식, 생식과 생채식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 식습관을 갖는다면 건강한 뼈다귀, 건강한 근육, 건강한 살, 건강한 혈액을 갖는 기본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세상 갈 수 있는 오복의 폭을 양손에 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무엇했냐 이게. 건강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 지키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어요. 마음속에는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그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어. 그 싹을 틔운 거예요. 그 존벌레가 3,000마리 이상 마음속에 있으니 건강?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무슨 암이 말기입니다. 뭐가 뭐 신장 사구체가 무슨 뭐 지금 뭐 5%도 안 남았습니다. 뭐 중풍이 이거 중풍 이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내일 모레 중풍 맞겠네요. 막 이런 얘기가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삶의 지혜가 없으면 불편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여기서 불편하다는 것은 편안하지 않다. 여기서 이 편자는 편안할 편자도 되지만 이건 똥변 오줌변자가 같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똥 오줌을 못 놓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이. 그 뜻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좀 즐겁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라도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을 확산시키고 지혜를 짜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하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식을 기초로 지혜를 짜내는 그런 멋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픔을 달고 살다가 그냥 아픔 다른 채로 저 세상 가야 되는 서글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멋있는 시간을 즐기도록 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